나트륨 과다 섭취가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짠맛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과도한 나트륨을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의 발견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다. 또한 재래 간장에 짠맛 조절 물질이 최초로 발견되어 짠맛은 유지하면서 소금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향기를 이용해 짠맛을 증강시키는 방법 또한 개발 중이라는데, 짠맛의 새로운 발견.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윤희랑입니다. 여러분은 짠맛 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가능한 한 적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우리 사회가 소금의 과다 섭취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우리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소금의 또 다른 역할 때문인데요. 소금은 짠맛을 낼 뿐 아니라 다른 맛까지 더 좋아지게 하기 때문이죠. 수박이나 토마토를 먹을 때 설탕 대신 소금을 찍어 드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소금이 다른 맛과 상호작용을 해서 식품의 전체적인 맛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맛을 증가시키고 쓴맛을 감소시키며 음식 전체의 맛을 부드럽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을 먹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은 짠맛의 과학적 이해를 통해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 짠맛의 여러 가지 역할과 그에 따른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면 염화 나트륨을 말하는데요. 나트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체액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체액을 구성하는 각 전해질의 농도나 pH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 엄밀하게 조절되고 있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 체액에 담겨져 있고, 체액의 항상성은 생명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체액 중의 전해질 중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뼈에, 칼륨은 이온으로서 전신의 세포에 대량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몸에는 나트륨을 저장하는 특별한 장기가 없는데요. 따라서 세포의 나트륨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체액의 나트륨 이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이 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미각 기능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찾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나트륨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적절한 짠맛을 선호하는 기호성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체의 나트륨 농도 균형이 깨지게 되면 고혈압, 부종, 간경변, 심부전, 기울림, 만성비염, 탈수증, 저혈압, 비만, 파킨슨병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나트륨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몸이 짠맛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살펴볼까요? 짠맛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이 나트륨 이온인데요. 사람은 나트륨 이온뿐 아니라 암모늄,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염에 대해서도 짠맛을 느낍니다. 물론 짠맛의 특성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짠맛은 염화나트륨, 즉 소금의 짠맛입니다. 나트륨을 비롯한 이런 다양한 염이 맛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통로를 거쳐 맛세포 내에 들어가 활동을 유발시키면 미각신경에 신호를 보내 맛중추에서 짠맛으로 인지하게 되는데요. 즉, 짠맛 수용체는 이온 통로형 수용체입니다. 따라서 짠맛을 감지하는 이온 통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면서 충분한 짠맛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짠맛을 감지하는 이온 통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포유류의 짠맛 수용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나트륨 이온만 통과시키고 다른 이온은 통과시키지 않는 이온 통로와 나트륨과 다른 이온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통과시키는 이온 통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나트륨만 통과시키는 이온 통로는 이낙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트륨 통로는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 존재하고 체내의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이낙이 사람이 짠맛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겨우 30년 전인 1984년 미국 버지니아 연방대학 연구팀에 의해 처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맛세포 안에 발현된 이낙의 유전자를 직접 분리해서 그 존재를 입증한 것은 2010년이었죠. 이렇듯 짠맛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완전히 베일을 벗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엔 가장 최근 밝혀진 짠맛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2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싫어하는 높은 농도의 짠맛을 인지하는데 신맛이나 쓴맛 수용체가 관련되어 있다는 미국 컬럼비아대 찰스 주커 박사팀의 연구 결과가 보고됐는데요. 즉, 뇌의 쓴맛과 신맛의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경로가 불쾌할 정도의 고농도의 짠맛의 정보도 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내용을 살펴볼까요? 연구자들은 겨자씨 기름의 한 성분인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이것이 불쾌한 짠맛의 감각을 무디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물질이 짠맛뿐 아니라 쓴맛의 정보까지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고농도 염의 불쾌한 짠맛이 줄었을 때 쓴맛에 대한 감각도 함께 무뎌졌다는 것이죠. 이 현상을 좀 더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쓴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 쥐가 짠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 결과 적정량의 짠 농도에 대한 반응은 정상이었지만 매우 짠 고농도에 대한 불쾌한 반응은 약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연구자들은 고농도의 짠맛 정보의 일부가 쓴맛 정보 채널을 통해서도 뇌에 전달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쥐를 변이시켜 신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했을 때 이 쥐가 불쾌한 고농도의 짠맛에도 둔감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강한 나트륨 섭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울 텐데요. 예를 들어 나트륨이 적정량을 넘은 음식이 있다면 섭취하는 사람의 신맛 혹은 쓴맛의 정보 채널을 활성화해서 불쾌한 짠맛에 관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과다한 나트륨 섭취를 막을 수 있겠죠. 이처럼 신맛과 쓴맛이 우리에게 인지되는 과정과 매우 높은 농도의 짠맛이 인지되는 과정이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다른 맛이 따로 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죠? 어떤 수용체가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앞으로도 더 활발히 연구될 것으로 보여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또 하나의 짠맛 관련 소식을 살펴볼까요? 불과 몇 개월 전이죠. 고농도의 나트륨을 감지하는 나트륨 수용체에 대한 연구가 밝혀졌는데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윌리엄 셰이퍼 교수 연구팀이 주도한 연구입니다. 이들은 TMC1이라는 단백질이 고농도의 나트륨만을 감지하는 나트륨 특이적 수용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통각신경 말단에 TMC1 이온 채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고농도의 소금에 닿으면 TMC1 이온 채널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TMC1을 통해 통각신경 세포 내부로 양이온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이온의 흐름이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전기 신호가 다른 신경 및 근육까지 전달돼 과도한 나트륨 유입을 피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TMC1이 과도한 나트륨의 유입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는 단백질이라는 것인데요. 향후의 연구를 통해 TMC1 수용체가 사람이 고농도의 짠맛을 인지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밝혀지고 과도한 짠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이 TMC1의 이상이 발견된다면 TMC1의 작용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각종 약물이나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나트륨 과다 섭취를 개선할 수 있게 되겠죠.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소금 첨가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짠맛이 나는 염화 나트륨을 대신할 대체제를 찾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금의 짠맛을 증강시키는 짠맛 증강제를 개발하는 것이죠. 즉 소금을 대신할 만한 것을 찾거나 소금을 적게 넣어도 짠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는 증강제가 있다면 지금처럼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실제 소금 첨가량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공식품에서 나트륨 첨가량을 줄이기 위해 염화 나트륨 대체제로 염화 칼륨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염화 칼륨을 사용하지는 못하는데요. 사람들이 염화 나트륨의 짠맛을 가장 선호하고 염화 나트륨 이외의 염료의 뒷맛은 쓰거나 떫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 짠맛 증강제는 어떨까요? 최근 저희 한국식품연구원 미각연구실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재래간장으로부터 짠맛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사람의 혀에는 나트륨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짠맛을 느끼는 인지 경로와 나트륨 이외의 칼륨 등 다른 양이온을 통과시켜 짠맛을 느끼게 하는 경로가 따로 있는데요. 실험 결과 재래간장 성분의 짠맛 조절 작용은 양쪽 짠맛 인지 경로 모두에 작용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짠맛 조절 물질이 재래간장의 숙성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분자 성분의 하나인 것으로 밝혀냈는데요. 이것은 숙성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됐고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것의 함량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지를 사육해 A그룹에는 100mg의 소금물을, B그룹에는 소금물에 재래간장에서 분리한 활성물질을 첨가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재래간장에서 추출한 물질을 첨가한 소금물을 먹은 B그룹이 약 250mg의 소금물을 제공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성인병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짠맛을 유지하면서 소금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겠죠. 숙성 재래간장과 같은 식품 소재에 짠맛 조절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품 소재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조리식품의 나트륨 저감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짠맛 조절 물질은 국내 특허권을 확보했고 현재 미국과 일본의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는데요. 앞으로 식품의 짠맛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짠맛 조절 식품 소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금은 짠맛뿐 아니라 식품의 전체 맛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만들 때 많이 첨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미국의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 몸에 들어가는 나트륨의 약 75%를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공식품의 소금 첨가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죠. 따라서 대부분의 식품 제조 회사에서는 소금의 짠맛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필사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미각뿐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짠맛 충족감을 높이려는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그 중에서도 후각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 성분을 이용해 짠맛을 증강시키는 것이죠. 독일 유니레버 회사 연구팀은 닭고기 스프에 첨가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닭고기 스프의 향기 성분, 즉 진한 국물 맛을 내는 향기 성분인 소툴론과 구운 향을 내는 FFT, 고기 향을 내는 MFT, 이런 물질을 첨가하고 스프에 대한 사람들의 짠맛 인지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향기 성분 모두는 짠맛의 강도를 더 높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솔루톤의 경우는 소금 함량을 15% 낮춘 스프에 감지할 수 있는 역치 수준의 아주 적은 양을 첨가한 것만으로도 원래 닭고기 스프와 동일한 짠맛을 느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 성분 솔루톤을 염화나트륨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염화칼륨과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원래 닭고기 스프의 소금을 약 30%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향을 이용해 짠맛을 증강시킨 아주 획기적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짠맛을 증강시키는 향기 성분에 대한 연구는 일본 큐슈 대학의 시모타 교수 연구팀도 보고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연구팀은 양조 간장의 향기 성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양조 간장에 함유된 소금 성분뿐만 아니라 향기 성분에 짠맛을 증강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연구팀은 간장에 함유된 약 300개의 향기 성분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아세트산, HEMF, 이소아밀알코올, 메치오날의 4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을 다른 식품에 첨가했을 때 짠맛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나타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가 더 활성화돼서 실용화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건강이 증진되고 짠맛을 걱정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세상이 올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 연구에 힘써 세계의 짠맛을 선도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짠맛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짠맛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짠맛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짠맛에 관한 선호도는 언제 학습되었을까요? 미국 모넬 화학감각센터 연구팀은 소금이 첨가된 음식을 맛본 6개월 된 아기가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아기들보다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아기들은 유치원생이 된 후에 55%나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짠맛을 좋아하는 선호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점을 기억하고 유아나 어린이의 식습관에 우리가 더욱 민감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짠맛을 감지하고 인지하는 신체작용이 과학적으로 100%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나트륨뿐 아니라 다른 양이온염에 대해서도 짠맛을 느낀다는 사실,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태어나고 단지 수개월 만에 우리가 접하는 식품에 들어있는 소금 함량이 우리 평생의 소금 섭취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나트륨 과다 섭취의 해결 방안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